이번 시간에는 한자어는 굴비 학습으로 한자어는 굴비 학습으로라는 주제를 걸고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업설막입니다. 이 업설막 글자 하나로서 파생되어지는 글자가 45자가 나옵니다. 이 업설막이 반드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좌우에 아랫부분, 윗부분에 붙어서 만들어지는 글자가 45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구태여 왜 이런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업설막자를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관련되는 한자어는 굴비가 뭡니까? 고기를 엮어 놓은 거죠. 엮어놨다는 말을 알죠. 그러니까 업설막과 관련되는 굴비가 45개다 이런 얘기겠죠. 45개의 묶음으로 된 굴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설막자입니다. 업설막자를 파자하면, 파자라고 하는 것을 글자를 깨뜨린다. 다시 말해서 분해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업설막입니다. 글자를 분해해보면 풀초머리라고 해도 됩니다. 풀초가 맨 윗부분에 있으니까 머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해서 풀초머리. 그 다음 해일입니다. 또는 날일이라고 하죠. 그 밑에는 큰대입니다. 세 개로 구성되어 합체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해일입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은 큰 풀숲입니다. 풀초죠. 큰 커다란 풀 속에 해가 있으면 가려서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반대편에서 보았을 때는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해서 업설막입니다. 우선 업설막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음이 3개입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업설막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물수변이라고 알고 계세요? 안다고 가정하고요. 자, 물이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굉장히 넓은 사막이죠. 사막에는 물을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넓을막, 사막막이죠. 물이 없는 곳은 사막이다. 사막막입니다. 두 번째 글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업설막이죠. 큰 불숲에 해가 들어있으니까 업설막입니다. 오후 6시 되면 정말 해가 없어지죠. 우리는 해가 저물었다고 합니다. 해서 저물모가 됩니다. 자, 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 덮어 놓은 것처럼 우리가 물체를 덮게 되면 보이지 않죠. 해서 덮을멱으로도 이 글자가 사용됩니다. 해서 음이 3개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 글자입니다. 저물모 아래에 해일이죠. 해가 저물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산이라고 가정했을 때 해가 저물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해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아래로 때는 해가 저물었다. 저물모, 늦은 시간이다 하여 늦을모가 됩니다. 네 번째 글자입니다. 저물모 밑에, 업설막 밑에, 여기는 업설막이겠네요. 업설막 밑에 흑토입니다.
흙으로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뭡니까? 무덤묘입니다. 무덤은 땅을 파서 덮고 위에 또 봉을 만들죠. 해서 이 글자는 무덤묘가 됩니다. 5번째 글자입니다. 요 글자가 아랫부분에 있는 글자가 마음심발이라고 합니다. 마음심은 아시죠? 마음심의 요 글자가 변형된 글자가 마음심입니다. 마음심발이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초머리라고 표현을 했듯이 마음심발이라고 하면은 요 마음심과 구분이 되죠.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아랫부분에 글을 썼기 때문에 마음심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마음심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엎설막이죠. 어떤 마음이 아래쪽에 있죠. 이것이 서서히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누군가가 그리워한다. 해서 사모할 모, 그리워할 모가 됩니다. 6번째 글자입니다. 엎설막 아랫부분에 있는 글자가 힘력입니다. 힘력. 자, 없다 말이죠. 없는데 힘으로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세력을 끌어모은다 해서 모을모. 모으려고 하면은 뽑아야 되겠죠. 인재를. 해서 뽑을모도 됩니다. 뽑을모, 모을모입니다. 그 다음 7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엎설막이죠. 엎설막을 제외하면은 간머리라고 하기도 하고 진면이라고도 합니다. 간머리는 일반 시중에서 간머리라고 하니까 간머리고 한자, 파자, 지금처럼 학습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간머리라고 알게 되면 별 도움이 되지 않고요. 진면이라고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면은 아시죠? 과거의 집은 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비가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 부분에 좀 두껍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글자가 지붕면, 진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글자를 파자해 보면요. 집에 없죠.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때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조용할 막, 고요하다. 조용할 막, 고요할 막으로 이 글자가 쓰이게 됩니다. 8번째를 보겠습니다. 8번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엎설막 아래 부분에 수건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정에 많이 사용하는 수건이죠. 그보다 더 큰 것은 수건을 여러 개 모은 것처럼 굉장히 큰 것은 우리가 천이라고 합니다. 천. 여기서는 수건근, 천을 의미하겠죠. 자, 천으로 없앴다는 얘기죠. 과거에 시골에 가면 영화 상영 같은 거 할 때 말이죠. 이동식 상영할 때 보면은 주변에 운동장 같은 곳에 말뚝을 박고 천으로 바깥 사람이 안쪽으로 출입구를 통하지 않고는 못 들어오게끔 막는 게 그게 장막입니다. 병영 생활을 할 때도 야외 천막을 칠 때 바람을 막기 위해서 또는 적을 막기 위해서 치는 게 장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으로 없애는 것, 천으로 가리우는 것을 장막이라고 한다 해서 이 8번 글자는 장막막이 됩니다. 9번째 글자입니다. 좌측편의 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목자죠. 자, 나무목입니다.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엎설막입니다. 어떤 것을 나무로 뭔가를 만든다는 얘기죠. 본뜰모, 본보기모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뭐라 하느냐면은 나무로 모형을 만들어서 뭐 흙이나 이렇게 부으면은 똑같은 모양을 형태를 이자 형태를 똑같은 모양을 여러 개, 수십 개, 수천 개도 만들 수 있겠죠. 그때 본뜰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보기 모이죠. 같이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10번째입니다. 이거는 손수변이라고 합니다. 좌측편에 있으면 변이라고 하고 우측에서 사용되면 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외우는 방법은 변방이라고 변방이라고 생각하고 외우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선을 말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손수변입니다. 손수는 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손수죠. 오는 좌측편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수변이라고 말합니다. 없다는 것이죠. 없던 것을 손으로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자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도구나 자재,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곡괭이나 낫, 호미, 주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없어진 것을 손으로 찾는다 해서 손수변이 들어가서 이 글자는 찾을모, 더듬어 찾을모자입니다. 10번째 글자입니다. 없을막이죠. 여자 여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모를 추구했나 봅니다. 여자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뭡니까? 미모라는 얘기죠. 그래서 못생겨서는 안 된다 해서 추녀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째 글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끌막입니다. 없을막이죠. 흙토입니다. 흙이 없어지면서 흙이 바람에 날려서 없어지면서 뭘 일으키느냐 하면은 먼지를 일으키죠. 그래서 먼지막, 티끌막이 됩니다. 13번째 글자입니다. 입구죠. 입이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지금처럼 여러 사람이 떠들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 명이 말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고요하다는 걸 느끼겠죠. 해서 고요할 막, 정적이 흐르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 글자가 베낄모입니다. 베낀다는 의미는 훔쳐온다는 뜻이겠죠. 그 어떤 것을 또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등사 한다는 뜻이죠. 그대로 옮겨온다는 얘기입니다. 뭐로 옮겨 있느냐? 손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없는 것을 어떤 친구 집에 가니까 우리 집에는 없는데 그 친구가 뭔가 있다는 얘기죠.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그 모양을 베낀다는 얘기입니다. 하여서 이 글자는 베낄모가 됩니다. 자, 지금 14분 13초가 지났습니다. 지금 이 글자를 파자 분석함에 있어서 흙토, 물수 이런 거죠. 글자를 안다고 가정하고 도대체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는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을막입니다. 14분 38초네요. 자, 15분이라고 가정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없을막, 저물모, 드풀먹입니다. 1번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물수변입니다. 물이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막입니다. 없을막, 저물모 설명했죠? 자, 해가 없는 곳은 없어지니까
저물어지는 거죠. 늦은 시간이죠. 늦을 못 잡니다. 4번입니다. 4번 여기 있죠. 흙으로 없애버린다. 뭡니까? 무덤비입니다. 5번 마음심발이라 했죠. 없던 마음이 위로 올라오니까 누군가를 그리워한다. 그리워할 사모할 모자입니다. 6번째 힘력입니다. 없으니까 힘으로 여기선 재력을 말해도 되고, 그렇죠? 재물을 말해도 되죠. 자, 재물로 어떻게 합니까? 끌어모은다는 뜻입니다. 모을 모자가 됩니다. 7번 여기 있습니다. 자, 진면이죠.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고요합니다. 고요할 막입니다. 천으로 수군거리니까요. 천으로 없애는 게 뭐죠? 장막입니다. 장막막이 되겠습니다. 자, 나무 모양을 만들어서 없던 것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본뜰모가 되겠습니다. 10번째가 손수죠. 없으니까 손으로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11번째요. 여자에서 없어야 될 것은 너무 못생기면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12번째입니다. 흙이 없어지면서 먼지를 일으키죠. 티끌막입니다. 13번째입니다. 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고요할 막이 됩니다. 14번째가 없으니까 손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베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낄모가 됩니다. 1분 50초가 소요되었군요. 자, 없을막 한자를 정확히 알게 되면은 14자를 기억 저장하는 데는 2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1번 진면자 다 알고 있는 글자죠. 1번 여기 있죠. 물수자 하면 이 글자 해결되고, 해일자 날일, 네 번째 글자가 어디 갔습니까? 네 번째 흑토, 다섯 번째 마음심 발, 여섯 번째 힘력, 8번 7번 진면, 8번 수건근 뜻을 확대하여 천, 9번 나무모, 10번째 손수변, 11번째 여자여, 12번째 흑토, 14번째 입구, 14번째 손수.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글자입니다. 다 알고 있는 글자인데 이 글자를 파자하여 깨뜨린 후에 다시 합체하게 되면 합치는 것을 척자로 합니다. 해압일척. 글자를 깨뜨려서 그 음에 맞는, 그 훈과 음에 맞는 글자를 조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한자의 학습을 함에 있어서 단순 반복 학습을 지향하고, 분명히 이 없을막자를, 티끌막자를 분해, 파자하면 이 티끌막 먼지막에 숨어있는 이 글자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상기억법과 연상자격과 함께 이 글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파자척자법의 위력입니다. 글자 하나를 이해함으로써 이에 관련되는 글자 45자를 가장 빠른 시간이 또 중요하겠지만 가장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상입니다.